안녕하세요. 이광재입니다. 오늘부터 이광재의 끝내주는 경제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평화가 경제이잖아요. 그리고 이 지정학적 위기를 넘어서 지경학적인 새로운 경제의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박지원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축하합니다. 이제 뉴스토마토 앵커로 등극을 하셨네. 네, 첫 손님이십니다. 네. 이번에 이제 그 전승열로 베이징을 다녀오셨잖아요. 네. 가진 첫 번째 어떤 소감이나 느낌 이건 어떠셨나요? 우선 제가 모처럼 중국을 가봤는데 중국이 엄청나게 변화가더라. 아니 이미 변했다. 이걸 느꼈습니다. 특히 AI, 로봇 이런 것은 완전히 앞서 있고 그 AI 데이터 축적을 위해서 자율규제,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되고 있는데 딱 한 가지 우리나라가 앞선 것은 고속도로의 하이패스는 아직도 거기는 요금 징수원들이 요금을 징수하고 있더라고요. 그 물었더니 고용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아, 저것도 경제구나 하고 느꼈는데 그 좋은 대한민국을 윤석열 3년간 분탕질로 우리가 중국 뒷자리에 서 있다. 이런 걸 느낄 때 굉장히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한국 경제가 분발해야 되겠다는 이런 그렇죠. 거죠. 예. 근데 이번에 그 한 해 그 일각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뭐 권력이 약화되고 있다, 뭐 실각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너무 이 세계의 당당한 모습이었잖아요. 어떻든가요? 가보시니까. 저도 그 얘기를 했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우리 일부 언론에서 국내 문제로 실각한다, 어쩐다 하는데.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전승절 80주년을 기념해서 중국 국민들에게 보아라. 나의 힘이 이렇게 건재하고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을 수 있다 하는 파워를 보여주었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 트럼프를 향해서 그 전승절 기념사 같은 게 굉장히 소프트하고 그 문구도 좋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강하게 트럼프 당신 마음대로 안 된다. 미국 마음대로 안 된다. 중국이 있고 시진핑이 있다 하는 것을 과시하는 그런 양수겹장의 전승절 기념이었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푸틴이 완전히 주변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언론의 각광은 김정은 위원장이 받았지만은 사실 북중러 3국 정상회담은 없었어요. 예. 별도로 개별 회담을 중러, 중북 이렇게 회담을 했는데 푸틴을 굉장히 띄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빈 오찬에서도 완전히 주비는 푸틴이다. 그리고 러시아 음악을 틀어주는 등 각광은 김정은이지만은 시진핑이 주빈으로 모신 것은 러시아의 푸틴이다. 그래서 저는 북러 관계가 급속도로 좋아지고 있다. 이걸 느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보다 이번에 느낀 것이 그 중국과 북중러 회담을 안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안 하고 삼국 양자회담만 한 것. 이 부분에서 중국은 자기의 위치를 분명히 하는 게 있고 또 한편으로는 김정은을 띄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관계가 굉장히 밀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정상이 한꺼번에 앉아서 회담을 하기에는 무엇인가를 말 못할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오래간만에 보셨잖아요. 그 전에 보셨을 때하고 지금 보셨을 때하고 느낌이 어떻던가요? 이번에는 뭐 정확하게 얘기하지만은 얼굴은 못 보고 뒤통수만 보고 왔습니다. 두 번 김정은 위원장님이 박지원입니다. 두 번 말씀하셨는데 안 쳐다봤다면서요?
글쎄요, 그 이제 국빈 오찬장에서 이제 시진핑 가운데 시진핑 우쪽으로 푸틴 왼쪽으로 김정은 이렇게 앉아 있어서 우원식 의장께서 푸틴 대통령하고 서서 얘기를 해서 저도 거기서 좀 듣다가 끝나고 제가 우원식 의장에게 김정은 위원장한테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둘이 갔어요. 네네. 순발력을 발휘하신 거네. 아니죠. 그런데 바로 서너 발 떨어져 있는데 이 북한 경호원들이 차단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뒤에다 대고 뒤통수죠. 대고 김정은 위원장님 박지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님 박지원입니다 해도 돌아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쪽도 팔리고 또 원식 의장한테 돌아가십시다. 바로 건너편에는 이제 김여정, 최선희 등 테이블이 있었지만은 거기는 가보지 않고 또 사실 그 망루에 원식 의장 내외와 김정은, 김여정, 시진핑, 뭐 푸틴 다 올라가 있으니까 국가 원수급. 저희들은 밑에 귀빈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중국 공안들이 저를 철저히 방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뭐 전직 국정원장이 오셨으니까 그 자기들이 신변 보호를 안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북한 측에서나 중국 스스로 아마 저희들하고 북측 인사들의 접촉을 차단시키는 것 같았어요. 남북 관계가 굉장히 험난한 앞날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겠네요, 그죠?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았어요. 저는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에 김대중 대통령 특사를 해봤잖아요. 그때보다는 더 좋았다. 어떻게 그렇게 보시나요? 그때도 그 김대중 대통령은 야당 총재 때도 또 대통령이 당선돼서도 취임사를 통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강력하게 촉구를 했고 그 대북 문제에 대해서 늘 유화적 제스처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럴 때도 이제 접촉을 해보면은 심지어 그 햇볕 정책을 왜 햇볕 정책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무슨 박테리아냐? 북한이 다 햇볕 쬐어서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러한 것을 설득하는데 사실 김대중 대통령도 한 1년이 걸렸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3년간 완전히 차단됐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화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친하니까 만나자 하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때보다는 훨씬 좋아요. 단 지금 현재 남북 간의 북미 간의 냉각계이기 때문에 북한은 늘 그러한 태도를 취한다. 그렇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려올 때 나만 우리 한국 대표단과 차단을 해달라 그런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 공안들이 특히 저를 차단시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대표단은 그 오른쪽 끝에 앉아 있고 우리부터 왼쪽 한 10열 앞에 북측 대표단이 앉아서 이제 다른 대표단들이 나가서 사진을 찍기 때문에 사진을 찍자. 나가면 이제 못 나가기는 못하니까. 우리도 사진 찍으러 갔어요. 가서 사진을 찍고 딱 돌아서니까 최선희상 외상하고 이렇게 부딪힐 줄 알았겠죠. 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상동지 오랜만입니다. 했더니 탁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냉각은 있었지만은 사실 우원식 의장은 막루 휴게실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조우해가지고 7년 만에 만났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하니까는 그 김정은 위원장도 네 오랜만입니다
하고 악수를 했다고. 그거 보면은 뭐 우리나라 여야 대표도 악수 안 하는데 남북 간에 악수한 건 잘한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은 과정은 필요 없고 결정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에게 우리의 의사, 즉 남북 대화가 있고 만나자 하는 의견이 직접 전달된 것은 저는 효과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 에이펙 회담에 온다는 걸 밝혔잖아요. 그렇죠. 분석도. 예. 그럼 이제 10월 31일부터 11월 초까지가 이제 한국이 뜨거운 한반도가 될 텐데 이때 트럼프 국정원장님의 경험으로 이 뇌피셜을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을 위원장을 만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뭐 제가 오래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면서 남북 공동 방문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은 평양은 미국 대통령이 갈 수 있을 정도의 캐파시티가 안 돼요. 즉 이제 전보기가 많이 가는데 거기를 다 수용할 수 없을 거예요. 안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식 판문점에서 삼국 정상이 만났으면 좋겠다. 서울로 오셔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탈북해가지고 우리 자유집에서 만났지만은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월북해서 북측의 판문각 혹은 개성 호텔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냈지만은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경주에 오면은 이번 전승절 베이징 간 것도 타자 외교의 첫 데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쪽에 오면은 서방 지도자들을 다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오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러한 생각을 미국에도 얘기하고 김정은 북한에도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됐든 만나자고 하는 그러한 좋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효과는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남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네요. 만날 거예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노벨 평화상이 지상 목표인데 당시에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하고 북한 핵을 동결로 끌어올리면은 노벨 평화상은 따놓은 당상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동결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언론에 보면은 중국이 비핵화를 포기하고 핵을 인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우리가 비핵화를 강조하면 또 북한은 대화에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동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어떤 뜻의 말씀하신 건가요? 사실 북한은 자기들은 핵 보유국이다. 보유국을 인정하고 군축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을 가지고 있지 않냐?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거예요. 단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핵 보유국으로 인정은 하지만은 국제 기구에서 국가 간의 공인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도 그런 상태의 핵 보유국을 인정해주고 비핵화보다는 모라토리움, 동결로 가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만약 동결이 되면은 북한 핵은 그 이상 핵무기가 생산되지 않고 핵 기술이 진전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세계가 특히 미국이 가장 걱정하는 핵 확산, 즉 핵 수출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란 같은 곳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가기 때문에 저는 저 개인적으로 우리도 핵 보유국을 인정하고 모라토리움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비핵화 3단계론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정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결국은 이제 핵 보유 국가로 완전히 인정해 줄 수는 없지만 핵 보유를 현실로 인정하고 우리야 정치권에서는 국민들은 인정할 수 있지만은 제가 그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자라고 했더니 일부 보수 경향신문 같은 데서는 있는 그대로 써주고
일부 보수 언론에서 저한테 와서 어떻게 핵 보유국을 인정하자고 할 수 있느냐? 이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그건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거다.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했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 다음 단계로 동결. 모라토리움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접근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그 미국 중국 사이가 점점 더 이번에 전승열을 가보면 굴게하는 중국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그 미국 중국 그 사이에 우리는 과연 어떤 지혜롭게 살아남아야 될까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시진핑의 이번 전승절 기념사는 굉장히 짧아요. 그러면서 그 톤도 아주 부드러운데 내용은 미국, 트럼프, 중국이 있다, 시진핑이 있다 하면서 상당히 그 각을 세우는 그런 건데 지금 현재 사실 중국도 패권, 미국도 패권 이런 식으로 가면은 세계가 불안하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퇴임 후에 미국 가셨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과 중국이 군사 경쟁을 하지 말고 평화 경쟁을 해서 경제 발전을 하면은 그 경제적 여력을 빈곤국에 지원하는데 평화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까 루빈 전 재무장관이 탁월하다. 그 내용을 뉴욕타임스에 한번 기고를 해달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됐든 미중 패권 싸움은 엄청나다. 여기에 우리가 딱 중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안미 경중하지 마라. 안보는 미국하고 하고 경제는 중국하고 한 거 버려라.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화답을 했는데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지정학적으로 지리적으로 도랑에 든 소입니다. 도랑에 든 소.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 풀도 먹어야 되고 중국 풀도 먹어야 돼요. 미국 풀만 먹으면은 영양 실조돼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도요. 중국과 적대적으로 싸우면서도 경쟁하면서도 장사는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미 굳건한 동맹을 근간으로 해서 중국과도 상업적 베이스에서 거래를 해야 된다. 이것이 사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번엔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김주혜 처음에 평양을 떠날 때 화면이 있었는데요. 중국의 언론에는 또 일체 나오질 않았어요. 그건 왜 그렇게 됐다고 보시나요? 그것은 중국으로서는 김주혜가 아직 성인도 아니지만은 국가 공식 행사인데 직책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언론에 보도된 사진 김주혜가 거의 안 보입니다. 거의 없죠. 예, 없죠. 그런데 북한에서는 기차에서 내린 김주혜한테 딱 포커스를 맞춰서 오히려 얼굴이 다 나오게 할 수 해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러나 김주혜는 북한 중국 대사관에만 있었는지 그 열병식에도 행사장에 안 나타난 모양이죠. 국빈 오찬장에도 일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중국이 그 직책이 없기 때문에 공식 행사에 초청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그 행사장이 자기들한테는 중요한 모멘텀을 만들어가는데 주혜한테 세계의 시선을 뺏길 수는 없지 않는가 이런 계산도 했을 것 같아요. 네, 또 그 국정원장도 지내셨고 미국의 이제 한일 회장도 지내셨는데 원장 의원님은 이번에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결국 잘 끝났는데 이번에 조지아주 현대자동차에서 한국인
우리가 이 체포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입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저도 굉장히 공부를 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오래 살았고 특히 뉴욕 한인회장을 하면서의 경험, 저희 사무총장을 목사님을 채용해가지고 그 목사님 사무총장은요 아침에 출근하면은 미국 이민국으로 갑니다. 가서 지난 밤에 끌려간 우리 불법 체류자 재미 동포들을 서명하고 보증하고 꺼내와요. 그러한 것을 많이 했는데 사실 이민국하고 미국 정치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민국은 인권이 진짜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가 잡히면은 그 수모를 당해요. 그런 곳에 감금하고 가다 놓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든 우리나라가 그렇게 대거 투자를 했는데 대거 급습을 해서 체포를 한 것은 굉장히 모욕감도 느끼고 배신감도 느끼지만은 우리 정부가 잘 대처해서 저는 석방이 되고 전세기를 투입해서 다 모셔온다고 하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돼요. 일본도 지금 깜짝 놀라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호주는 미국에 투자를 하면서 호주도 이민을 받는 나라 아니에요. 또 자기들도 미국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런데 호주는 역시 그 투자를 하면서 미국에 투자를 하면서 받았죠. 비자 문제도 한꺼번에 해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도 이제 이민국과 비자 문제를 또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주는 그런 것을 모색해야 된다 하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근로자들이 가서 또 일을 해야 미국 근로자가 다 못 해주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비자 문제도 함께 투자 문제와 협정을 같이 맺어 나가는 것도 그 호주가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뭐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정부가 잘못했으니까 그런다. 그런데 제 지역구인 해남한도 진도도 거의 한 군에 7, 8천 명, 만여 명의 외국 노동자가 있어요. 와 있죠. 네, 다 있죠. 강원도도 있고 뭐 충청도 농어촌이 그 외국 노동자 아니면은 생산이 안 돼요. 소비도 없고. 그런데 거기도 보면은 이 계절 노동자 같은 것은 딱 직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일만 해라 하는데 다른 일을 시키면은 불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법무부에서 단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비자가 상용 비자로 가서 잠깐 도와준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지만은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다. 또 우리가 베트남, 필리핀 노동자들을 해남한도 진도도 많은데 단속 굉장히 심해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한국, 베트남, 한국, 필리핀이 외교 관계가 나쁘냐? 아니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와 정부 간 그런 비자 문제를 잘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지. 뭐 소 잃고 요양까지라도 고쳐야죠. 그래야죠. 이번에 그 중국에 가보시면서 중국의 굴기, 기술 굴기를 쭉 느끼셨을 거고 엄청나요. 예. 그리고 이번에 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한국 전 세계가 미국에 또 투자하는 정말 그 1인당 85,000불 소득을 갖는 미국이 전 세계에 지금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고 하잖아요. 이런 거를 정말 이 국제 질서와 기술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데 이때 국회의원도 해보셨고 국정원장도 해보셨고 비서실장도 해보셨고 이런 거라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딱 이거를 이렇게 헤쳐나갔으면 좋겠다 한 가지를 건의하신다면. 글쎄요. 이재명 대통령이 원체 잘 하고 계시고 이재명 대통령이 특장이 있더라고요. 오늘 또 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민주당 정책내 대표를 탁 초청해가지고 둘이 악수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헝클어진 실타래를 풀어내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윤석열은 멀쩡한 실타래를 헝클어뜨리는 문제를 갈등을 일으키는 대통령의 차이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는 잘하고 계시니까 제가 딱히 충고할 이유는 없지만은 우리가 몰랐던 즉 이번 이민 문제만 하더라도 투자를 하면은 호주처럼 그 비자 문제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졌습니다. 네. 이번에 전승절에 다녀오면서 결국 정리해 보면은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의 실각선에 이것은 터무니없는 얘기다. 그렇죠. 그리고 미국 중국의 앞으로 이 경쟁은 격화될 것이다. 근데 우리는 미국 중국 양쪽 모두에서 살 길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굉장히 가까워지더라. 이번 사실 언론의 포커스는 김정은 위원장이었지만은 중국 행사를 보면은 푸틴이 주빈이에요.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오른편에 주빈, 왼편에 그다음 한다는데 우푸 좌정 우쪽 우편에 푸틴 좌편에 김정은을 하고 국빈 만찬 같은 데서도 러시아 음악이 나오는 거 보면은 거기가 주분위기인데 딱 우리가 주시할 것은 우리는 한미일 공고하잖아요. 그 상대적으로 북중러 공고하려고 했는데 모두에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북중러 3자 정상회담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걸 보면은 거기도 무슨 벽오동 심은 뜻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재밌는 건 9월 5일 날 블라디보스톡에서 회담이 있었어요. 이때 푸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북극 항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또 다른 그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또 대화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면에서 글쎄요. 네. 새로운 이 한반도의 평화의 기운, 대화의 기운 이것이 싹트기를 희망하고 우리 원장님도 말씀하신 바는 북극 탐험도 이제 우리 북한이 들어가게 되고 우리 기술도 진출할 수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1월 미국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그 전에 저는 북한과 관계 개선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종식시키고 김정은과 만나서 잘 종식이 되면은 노벨 평화상으로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를 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 중간선거에 지금 현재 어렵다 하는 세평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극복해 나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니까 어떻게 됐든 트럼프 김정은 회담은 열릴 것이고 그 열리게 되는 것은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로서 역할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그렇죠. 이걸 통해서 한반도의 새로운 날이 싹트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박지원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천 TTCO 받아가세요.